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춥죠? 오늘 정말 갑자기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갑자기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온 것 같아요. 아침이니까. 또 새벽이니까 더 맞아요. 그런 것 같고. 낮에는 그래도 해가 좀 따뜻하기는 해요. 가을 맞아요. 햇볕 따뜻하긴 네. 한데 어제 이제 서울 지역은 비가 왔잖아요. 비었죠. 비 오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추워지고 있는 것 같고. 가을 단풍놀이 가셨어요? 아니 못 갔어요. 그렇죠. 네. 가야죠. 아니 설악산 가셨던 분들은 설악산 케이블카도 너무 멋있겠네요. 근데 갔는데 눈이 내려서 네? 설악산에 단풍 구경 가셨던 분들이 눈 구경하셨어요? 눈이 내려가지고 거의 고생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벌써 오면 어떡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네. 뭐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고 가을 그러니까 의류업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사계절로 뚜렷한데 네. 가을에 가을 옷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가을이 없고 갑자기 확 넘어가니까 좀 좋지 않다. 뭐 진짜 힘들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봄 가을은 좀 없어진 지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없어지는 한 2주 왔다가 그냥 바로 넘어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봄과 가을 같은 날씨 진짜 좋아하고 가을이 또 되게 좀 분위기가 여동 같잖아요. 그렇죠. 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너무 짧게 훅 지나가서 예. 아쉬워요. 아쉬움은 뭐 아쉽다고 하고 저는 이제 뉴욕 증시가 더 아쉬운 것 같은데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 좀 출렁한 게 있고 네, 맞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지금 나왔잖아요. 어떻게 됐죠? 예. 자, 뒤에 가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5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추임새 좀 넣어주세요. 뒤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 예고편이에요. 이거 약간 뒤에 있는 거 땡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효과음도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네. 자, 월간 뉴스레터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제가 제목은 사실 엔비디아에 많은 분들 투자하니까 약간 좀 철렁거리는 소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뭐 블랙웰 AI 칩 설계 결함이 이제 수정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엔비디아 젠슨 CEO 젠슨 황이 100% 우리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뭐 빠르게 수정이 됐고 앞으로 이제 뭐 수율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수율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는 그러한 결함에 대해서 수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블랙웨일 자체가 이제 제조가 지연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네. 젠슨항 자체가 제조가 지연된다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또 일축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오늘의 하락폭 물론 하락은 했지만 오늘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때문에 여러 빅테크들의 하락이 뭐 좀 촉발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젠스항이 좀 마무리를 좀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 기업들 같이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뉴스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같이 최대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까지 미 역대 정권별 S&P 500 수익률이 나왔어요. 수익률이 있는데, 자, 지금까지의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때의 S&P 500 수익률, 뭐 지금 현재 좋았죠. 네.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저 나름대로 분석이 여기에 좀 가미가 됩니다. 같이 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애플 아이폰 16 생산량을 축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제 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셨는데 맥도날드의 대장균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새 토마토도 빠지고 그렇죠. 난리예요. 근데 이제 거의 전기차가 폭발하는거나 음식에 대장균이 있다라는 거랑 거의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큰 리스크다. 업계에 있어서 정말 큰 먹는 거에는 그렇죠. 그러면 안 가장 되죠. 핵심적인 부분이기 맞아. 때문에 뭐 전기차의 배터리가 폭발한다. 네. 그럼 전기차가 절대 안 사겠죠. 이번에 벤츠도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근데 음식물에 대장균이 있다라는 거는 거의 뭐 그 정도 급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과거에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 이제 하는 이러한 업계들의 이 대장균 사태가 늘 있었습니다. 늘 있었는데 그 대장균 사태가 있고 나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였는지를 같이 좀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실적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RM,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 취소 통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뒤에 부분은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가 방금 나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죠. 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빅테크가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개별적으로 움직였고요. 갈매기들이 많이 일어났죠. 4마리의 갈매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갈매기가 같고. 좀 날개가 한쪽이 더 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우존스가 0.96% 하락했고요. 네. 나스닥 1.6% 하락했고 S&P 500 0.92% 하락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0.89% 하락했다. 9월 초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증시였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보시게 되면 빅테크들이 전부 다 좋지 않은 모습.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야기, 결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빅테크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좋지 않았지만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나머지는 뭐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ETF도 한번 보게 되면 빅스 지수가 크게 올라갔어요. 네. 네, 빅스 지수가 크게 올라갔고 그 외에 인버스 관련된 그러한 ETF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도 빠르게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트럼프 후보의 당선 소식이 아니죠. 당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유가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71달러를 WTI 기준으로 71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맥도날드입니다. 쿼터 파운드 버거에서 양파에서 이제 그러한 대장균이 발병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쿼터 파운드 버거에서 대장균 발병 관련해서 주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은 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이 ARM이 퀄컴과의 라이센스 계약 취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후에 주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촉발된 부분은 스타트업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에 사실 2022년부터 계속 싸웠었는데 자, 이번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취소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또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입니다. 3분기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주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스피릿 항공인데 스피릿 항공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뭐 인수 관련돼서 M&A 관련돼서 이야기가 됐다 안 됐다 다시 제안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프론티어 항공이 스피릿 항공에 대한 인수 제안 재개 소식에 주가가 35%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페이즈 에너지입니다. 3분기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 그리고 실망스러운 4분기 가이던스에 주가 마이너스 13%대 급락을 했고요. 사실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 태양광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여러 태양광 패널의 그 어떤 어마어마한 점유율 때문에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T&T입니다. 3분기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 주가 4%대 상승했고요. 같은 동종 업종들 뭐 티모빌도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버라이전, AT&T 그리고 티모빌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여러 최근에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 동종 업종들이 동반 상승했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이고요.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 장 끝나고 나서 램 리서치, IBM 뭐 이러한 기업들이 서비스나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오늘 장 전, 장 후 뭐 전부 다 제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인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EPS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 하락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일부 판매, 그러니까 매출에 있어서 일부 좀 빨간불이 좀 들어왔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약간은 그렇게만 만족스러운 시장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2%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력한 종합 음료 포트폴리오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PS 매출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토포치코 사보레와 같은 혁신적인 그러한 음료가 나왔던데 음료 토포치코 사보레 보신 적 있으세요?
뭐예요, 저게?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수익 관리, 제품 개발 전반에 걸쳐서 민첩성,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역량을 확장하겠다라는 아주 장밋빛 미래도 열심히 그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코카콜라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아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일부러 왜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한번 네.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토포치코 그 좀 보여주세요. 네. 토포치코 뭐라고요? 토포치코 사브레, 사브레는 세이볼. 이거 그 펜싱 용어 아니에요? 사브레? 모르겠어요. 진짜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거 뭐 뭐예요, 어떻게 이게? 약간의 탄산이에요? 좀 라틴어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토포치코 뭐 예, 하여튼 뭐 그런데 저 요 음료예요. 요 음료인데 뭐 이게 모르겠네요. 예. 토포치코 사브레? 요 뭐 드셔보신 적 미국에 계신 분은 아마 드셔보시지 저 않았을까? 약간 멕시칸 느낌 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의 타코랑 라틴 먹어야 될것 계열의 같은. 언어를 좀 쓴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뭐 새로운 성장으로 이렇게 성장 동력으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마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보잉입니다. 예, 보잉도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빨간 불이 여기저기 들어왔는데 보잉이 사실 너무 안 보잉이 좋잖아요. 네, 보잉이 좋을 거라는 예상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너무나도 정말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빨간불이 뭐 전반적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뭐 사실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대 하락했다. 더 빠질 게 없나요? 이젠 더 이상 이제는 시장에서 아예 알고 움직이지도 있었다. 않아요. 예, 움직이지도 보잉이 않고. 안 좋을 것도 알고 있었고. 예, 이제 뭐 바닥까지 왔다라는 그 어떤 시장의 평가인지 시장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던스도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네. 생산에 있어서 인도량에 있어서 여전히 지연되는 기종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향후 뭐 개선될 예정이 뭐 하반기 때 다 인도가 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네. 여전히 좋지 않은 실적 발표다. 그리고 서비스 나옵니다. 요거는 아니에요. 1%대 하락은 아닙니다. 요거 제가 서비스 나우 주가 볼까요? 서비스 나오는 지금 1%대 하락했나요? 제가 볼게요.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 매출과 EPS 뭐 너무나도 좋은 순이익도 너무 좋고요. 프리 캐시플로우도 너무너무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상승하고 있고 뭐 미국의 뭐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서비스나우도 뭐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AI에 관련돼서도 월가에서 좋은 평가를 내놓기 때문에 서비스나우 실적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한번 보게 되면 가이던스도 너무 좋은 흐름을 이번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전반적인 가이던스, 매출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나우 주가는 지금 본장에서는 1%, 애프터마켓에서는 0.5%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예요? 이제 테슬라입니다. 다들 지금 궁금해하시고 있어요. 네, EPS가 빨리 대체 테슬라 얼마길래 넘어가자, 이렇게 다 됐는데. 떨어진다고 했는데 하면서 지금 난리인데 일단 제가 앞서서 예고해드렸죠. 오. 네, 주가 지금도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테슬라. 테슬라 지금 플러스 8% 몇 퍼센트요? 8.95%. 8.95%더 올라가지 않을까? 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생각했어요. 근데 예, 저 얘기 안 할게요. 보여주세요. 실적. 실적. 아니 이 정도 올라갈 그래요? 네. 그리고 최근에 사실 로보택시 네. 이후로 너무 좀 실망감이 좀 있었잖아요. 아니 사실 이번 실적 기대 안 했거든요. 아, 왜냐면 저는 판매량 이미 봤잖아요. 판매량으로 매출 줄어들 거 봤잖아요. 근데 중국의 매출이 늘고, 응. 네. 여러 가지 저는 오히려 인도량을 보고 제가 로보택시 지나고 나서 저는 빠졌을 때 샀잖아요. 천재인데. 제가 저번에 테슬라 로보틱 저는 괜찮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날 왜 저점이라고. 월가에서 다 안 좋게 보지? 저는 박종훈을 월가로. 참 영어 예. 다시 공부하세요. 아마 네. 여기 계시는 분들 저 네. 믿었던 무슨 믿어요? 저를 믿었던 분들 몇 분 계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종훈 예, 교. 저는 여전히 예.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박종훈 교. 예. 네. 자, 그래서 테슬라가 8% 상승했는데 네. 이게 정말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 저희 월모브를 보시면 네. 제가 중간중간에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데이터 저 쏟아지는 거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해드리는 건데 아니 물론 우리 박 팀장님이 사시고 나서 네. 주가가 오른 건 아니에요. 힘들었잖아요. 그동안 힘들었죠. 약간 마음이 지금 실적 사실 발표 전까지 제 아들 기저귀를 제가 좀 찼어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기저귀를
기적이 좀 쳤어요. 한 이틀 정도. 이거 큰일 났다. 네. 이거 잘하면 이거 참 지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이제 다행히 한 방에. 오늘 기적이 복구 나왔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자, 그래서 저 오늘 8%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매출은 미스했습니다만 마이너스 1.3%대 미스를 했는데 네. 지금 테슬라에서 듣고 싶은 얘기는 이 매출 EPS가 아니에요. 사실 뭐였어요? 저가형 모델 언제 만들 거냐 네. 이거거든요. 언제? 그러니까 when이라는 단어가 계속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은 가시화시키고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이 부분을 아마 강력한 가이던스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로스 마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캐시플로우도 너무너무 좋고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 캐시플로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3% 올랐습니다. 돈이 저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약 한 40조 원, 한국 원으로 따지면 40조 원 정도가 되는 정도의 프리 캐시플로우의 어떤 많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정도의 캐시플로우면은 뭐 제가 볼 때는 향후 이제 앞으로 뭐 승승장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주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인도량 특히나 보험사에 가입이 된 테슬라 차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 어떤 수요 둔화에 있어가지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에다가 최근에 저가형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판매 단가를 낮추는 그러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지금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출적인 부분 좀 미스했다. 나머지는 다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진 개선 연계 진짜 대단한데. 어마어마하죠.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측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신차 계획은 2025년 상반기 생산 시작을 목표로 계속 진행 중이다. 곧 생산되는 그러니까 요 이제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좋아했던 부분이고, 자, 이 차량은 차세대 플랫폼의 측면 그리고 현재 플랫폼의 측면을 다 같이 활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세대 플랫폼이라는 것은 앞서 보여줬던 로보택시에서 우리가 활용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프리몬트 공장에서 미국에 7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다라는 것도 이제 자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기록적인 매출 총이익 그리고 차량당 판매 원가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서 저렴한 가격을 실현하는데 우리는 핵심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가를 낮췄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테슬라만의 어떤 생산 공정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 이 부분을 아마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정말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테슬라만이 어찌 보면 지금의 그 정말 밀어내고 있는 그 중국의 저렴한 전기차 보조금을 등에 업고 밀어내고 있는 중국 전기차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아닐까.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이제 뭐가 더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냐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비트코인 팔았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 잘 안 보이시겠죠? 안 보이시겠지만 안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가 비트코인 들고 있더라. 이러한 이야기도 또 부수적으로 좀 나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는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선에서 다들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더 시장에서 많은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테슬라 관련된 뭐 전문가분들도 나오실 거고, 아니 이 업계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지금 이 실적 발표를 보고 나름대로의 또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향후 또 그러한 여러 컨텐츠를 또 보시면서 테슬라의 방향성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가는 9.42%. 오늘 우리 박종훈 팀장님 밤에 잠 못 자네요. 그렇죠. 주가 오르는 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리프트도 샀잖아요. 리프트도 좋아요? 리프트가 제가 11불에 샀는데 지금 14불까지 찍고 지금 조금 내려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투자를 박종훈 팀장님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 그 정도, 살짝 이제 맛보는 정도. 제가 투자하는 비용은 2배가 오르면 파인다이닝에서 1인분 먹을 수는 있습니다. 2배 오르면.
두 배 오르면. 아니, 그 정도도 좋죠, 뭐. 예. 자, 하여튼 뭐 제가 경제권이 전혀 없어서. 네, 어쨌든 테슬라의 실적 발표 데이터가 네. 미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또 그 기대감 플러스 또 마진 부분, 영업이익률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 S&P 500의 수익률. 뭐 누가 제일 높았어요? 지금 뭐 역대 대통령 뭐 수익 뭐 전부 다 고루고루 다 좋았습니다. 네. 한 분 안 좋았네. 예, 한 고루고루 세 분 안 좋았고. 좋았네. 세 분. 예, 그때 이제 이때는 뭐 부시 대통령 때는 뭐 이때 이제 닷컴 버블이 좀 지나고 나서죠. 네. 예. 닉슨 때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대로 공항 저는 뭐. 요거 보면서 그냥 네. 제 그냥 뇌피셜인데 5번의 정권이 좋으면 한 번 안 좋고 5번의 정권이 좋으면 한 번 안 좋고.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세 번째니까 앞으로 이번엔 좋겠다. 한 8년은 괜찮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는데 한번 뭐 그냥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재미로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네. 최근에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많은 정권에 따라서 뭐 과거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 집권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시장의 수익률이 좋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가지고 네. 그만큼 지금 대선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 그때도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집권 기간 동안에 16% 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진 데이터. 네. 이거는 요거는 어떻게 제가 돼요? 최근에 단비례예요, 중비례요? 맞아요. 최근에 제가 뭐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러셀 2000 지수랑 S&P 500의 엄청난 큰 괴리율만큼이나 S&P 500과 MSCI 이머징 시장의 그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S&P 500이 아웃퍼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뭐 괴리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괴리율이 커진다.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S&P 500의 독주의 현상을 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현상 자체가 어찌 보면 2010년 이후로 시작이 돼서 지금 2024년 또는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의 여러 이제 15년 동안에 이러한 여러 이제 괴리율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 거의 이머징 국가의 어떤 수익률이나 아니면 이런 괴리율 자체가 거의 저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 그러니까 정말 갈 때까지 갔다. 네. 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시선을 좀 다양하게 좀 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월모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중국 부양책도 계속 눈에 보이는 거고.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물론 거기에서는 뭐 삼성전자의 역할이 큰데 삼성전자가 워낙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체 지수가 또 하락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소부장들도 안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한 번쯤은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S&P 500의 상위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네. 우리가 약간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미국 증시는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실적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던 그런 구간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침체 또는 뭐 닷컴 버블 시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부분과 지금 이 까만색 선은 이 S&P 500의 수익률입니다. 그렇게 수익률과 실적이 같이 동행해서 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월가에서 우리가 보는, 시장에서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월가에서 보는 EPS 성장률에 대한 추이, 앞으로 월가에서는 어떤 수익 성장을 좀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나온 골드만삭스의 S&P 500 수익률 자체를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제 하향 조정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한두 개의 하우스에서 벌써 조금씩 앞으로 향후 미래의 S&P 500 수익률 자체를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한 3일 연속 이걸 갖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의 S&P 500 과거 전망과 미래 전망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자체가 베이스라인을 이제 3%로 앞으로 향후 10년을 3%로 잡고 있는데, 그럼 과거에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전망을 내놨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흘렀는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0년, 그러니까 11년, 12년 때 이때 이제 10년치의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요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인데 이때 당시에 S&P 500은 베이스라인으로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리고 상단은 뭐 12%, 또 하단은 뭐 6%, 5% 정도로 이렇게 밴드를 설정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방향성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대입니다. 요 회색깔로 보이시는 부분이 아마 202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한번 출렁거린 이후에 방향성을 이때 골드만삭스에서 좀 제시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평균은 6%대, 그리고 상단, 하단 이런 밴드를 설정했는데, 요 상하단은 제가 뭐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6%니까 뭐 약 한 10%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방향성은 나쁘지 않았다. 물론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의 베이스라인을 보게 되면 3%대. 우리가 과거에 골드만삭스가 보수적으로 약간의 10년치 전망치를 내놨다는 가정하게 되면 한 3%대에서 7%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가장 상단에 이제 터치를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7%대 성장률을 앞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근데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눕는, 예, 그러니까 8%, 6%, 3% 베이스라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S&P 500도 차트가 이렇게 눕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앞으로 10년 동안 또 미국 시장에 대해 투자하실 분들은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방향성을 좀 잡아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저는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중소형주들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는 뭐냐, S&P 500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상위 종목들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성장률 자체가 3%라고 한들 위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3%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뭐 앞서서 제가 뭐 리프트라는 종목도 실적이 너무 괜찮은데 너무 저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괜찮은데 저점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월모브를 통해서 또 같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애플의 아이폰 16 생산량이 1,000만 대가 감소했다. 어제 근데 저희가 살짝 설문조사 했었잖아요. 댓글로. 근데 댓글에 애플보다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더 많이 올랐어요. 어떤 게요? 저희가 갤럭시랑 아이폰 둘 중에 뭘 살지 맞아요. 설문을 제가 그거 했었잖아요. 바빠가지고 그걸 체크를 못했어요. 갤럭시가 제가 숫자를 세지 않았는데 그냥 압도적으로 갤럭시가 더 많아서.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갤럭시가 쓰기가 편하죠.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도 그렇고 멀티 작업도 우리 그렇고.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연령대가 보면은 남성분들이 훨씬 많고 40대에서 한 60대 사이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선호하는 브랜드가 확실하게 갤럭시가 훨씬 더 그쪽 나이대가 많구나. 전 아직 만 39살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고요. 예. 예. 근데 아이폰 판매량이 지금 뭐 견조한 것 같은데 왜 생산량을 줄이는 걸까요? 지금 아이폰 생산량을 제가 일단은 이거 이제 권밍치 애널리스트가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밍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걸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일단 아이폰 16 생산량을 1,000만 대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애플의 2025년 상반기 전망에 좀 압박이 될 것으로, 실적적인 부분에 네. 압박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애플이 2024년 4분기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아이폰 16 주문 생산량을 1,000만 대 줄였으며, 이는 주로 비프로 모델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판매량 자체가 프로 모델에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네. 비프로 모델에서 생산량 자체를 좀 줄이고, 뭐 비용 절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재고에 대한 그런 부분 압박에 따라서 일부 모델을 좀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생산량 예측은 2024년 하반기 8,400만 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다 하게 되면 8,400만 대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전 예상치인 8,800만 대에 비해서 감소한 수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몇 분기 생산량 예측을 보게 되면 지금 요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년 동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줄어드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해도 뭐 분기별로 봤을 때 한 300만 대에서 한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는 생산을 좀 줄인다. 그리고 일부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프로 모델이 아닌 비프로 모델에서 생산량을 좀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아마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SE4, SE 모델이 있거든요. SE 모델이 있는데 이 SE4 양산 자체가 2024년 12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25년 1분기 때는 860만 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유리한 제품 그리고 사이클에 맞춰서 모델별로 약간의 그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생산량을 좀 많은 이제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 4분기 아이폰 매출에 반영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4분기는 괜찮지만 내년 상반기 매출에 있어가지고 출하량 감소 때문에 아마도 실적에 있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드웨어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 잠재력은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생산량의 감소 때문에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적이 나올까라고 봤을 때는 아마도 좀 내년 상반기는 우리가 애플 자체가 그런 실적적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부분을 애플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어제 가장 더 맥도날드. 핵심적인 많은 글로벌 뉴스 중에 또 하나였는데 맥도날드가 이제 대장균 발생이 일어나게 됐고요. 13개 주에서 쿼터 파운더를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명이 사망했어요. 대장균으로 한 명이 사망을 했고 10개 주에서 49명이 대장균에 감염 대장균 식중독에 걸렸고 그중에 10명이 이제 입원을 했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 정도 심각한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사진 누구예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님이 저기서 뭐 하시는 트럼프 거죠? 후보가 맥도날드 가서 감자 튀기는 것을 이렇게 막 했어요. 퍼포먼스를? 퍼포먼스로. 예, 거의 지역 이제 유세하면서 네. 나는 이만큼 서민적이다. 요거 보여드리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튀긴다고 서민적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손을 이렇게 세상이 했는데 얼만데? 이거 약간의 켄터키 형 멀리 안 나갈게. 할아버지 같아요. 네? KFC 할아버지. 맞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네. 보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맥도날드 또 대장균이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빠르게 볼 텐데요. 이게 지금 맥도날드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0개 주에서 49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1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지금 얇게 썬 양파가 아마 대장균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좀 밝혀지고 있는 상태고 양파. 13개 주에서 쿼터 파운드를 일시적으로 메뉴에서 철수시켰다. 그리고 사실 쿼터 파운드 같은 경우에도 2주마다 100만 개가 팔리는 그러한 햄버거기 때문에 아마 실적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CDC와 공급업체 협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박테리아 유형 이거 이콜리라는 이 박테리아 유형 자체가 사실 매년 7만 4천 건이 감염이 되고 있고 2천 건의 입원 그리고 61건의 사망을 과거에 그런 어떤 전력이 있었던 박테리아 유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5세 미만의 어린애들에게 위험하고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맥도날드 사태를 보면서 네. 과거에 많은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어떠한 대장균 발생이 한 번씩 있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이 어떻게 훼손이 됐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과거 1993년 잭인더박스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덜 익힌 햄버거로 인해서 대장균이 발생했어요. 4명의 어린이가 사망을 했고 당연히 소비자들은 그 잭인더박스를 안 가게 됐고 회사는 정말 장기간 동안 약세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2006년 타코벨이 있었습니다. 예, 파가 오염됐어요. 거기 들어가는 파가 좀 대장균이 있다 보니까 42명의 고객이 식중독에 걸렸고 이후 12개월 동안의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6%, 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회복세를 되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약 한 2, 3년 정도 동안에 지속적인 매출 성장률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 말에 치폴레도 당연히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1100명이 넘는 대장균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엄청 어마어마한 대장균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때 2015년 4분기, 2016년 3분기까지 매출이 23% 감소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냥 엄청나게 때려 맞았던 그런 상황이고 그 이듬해에 5.5% 완만하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때 당시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2018년까지 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이 식품에 대해서 언론에서 때리고 해당 당국에서 계속 조사가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요. 주가는 그 이후로 엄청나게 좋았죠. 예, 좋았고 2022년 웬디스 사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웬디스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 영향이 좀 짧았는데 특히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게 좀 빠르게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우리가 괜찮다라는 것을 SNS를 통해 가지고 뭐 다양하게 좀 우리가 이만큼 회복했다. 우리가 이만큼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SNS를 통해서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과거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맥도날드의 대장균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정말 장기간으로 매출 성장에 악영향을 줄지 그 부분도 향후 어떤 대응에 따라서 그 부분이 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이러한 맥도날드 사태로 말미암아 주가가 5% 밤사이에 하락을 했는데 과연 맥도날드는 어떻게 이 위기를 또 헤쳐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퀄컴 얘기, ARM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ARM과 퀄컴, ARM이 이제 퀄컴의 칩 설계 라이선스를 취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좀 빠르게 볼 텐데요. 사실 이 조치가 이번에 나온 이러한 부분은 2025년 퀄컴이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누비아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된 후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ARM 같은 경우에는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를 했을 때 이제 이 조건, 이 라이센스, 그러니까 누비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설계에 관련돼서 이런 라이센스 조건이 재협상되지 않았고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누비아가 가지고 있는 이 IP, 지적 재산을 사용해서 이제 ARM이 가지고 있는 그런 로열티로 많이 매출 상승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이 지금 퀄컴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퀄컴 니네들이 이러한 우리 IP를 쓸 거면 여기에 합당하는 뭐 돈을 내라. 결국은 이거죠. 근데 퀄컴이 그걸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스를 취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퀄컴이 ARM의 IP를 사용해서 칩을 설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처음부터 다시 퀄컴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냅드래곤 또는 AI PC 계획에 있어가지고 큰 차질이 일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아마 이게 라이센스가 취소가 안 될 거라라는 그러한 분석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향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퀄컴이 기존 계약이 누비아의 활동에 포괄되고 있다는 주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비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IP 지적 재산을 이 기존 계약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라이센스 취소한다 통보하는 거 이런 근거가 없는 그런 거를 이제 근거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계속 분쟁이 좀 있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향후 뭐 방향성을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테슬라의 실적이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의 노이즈가 있죠. 회사 측에서 뭐 다 해명을 했고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국장에는 부디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